걷던 길이 있습니다. 지역을 위해 한결같이 걸어온 신념의 길. 그 길 위에서 꿈꾸고 외치고 내일을 위해 설득했습니다. 지금 단단한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우리의 내일은 올바로 성장할 수 없다. 사천, 남해, 하동을 위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희망의 길을 걸어온 국회의원, 여러분의 행복한 내일을 꿈꿉니다. 새로운 미래의 시작, 동서통합지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여상규 간사입니다. 대선 공약과 국정과제로 선정된 경제 관련 정부 정책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여 계획한 로드맵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합니다. 그중에서도 100% 국민 대화합을 위한 영원함 동서통합지대의 신산업 배치, 즉 사천의 항공우주산업 클러스터 등은 관련 연구개발 교육기관의 설치를 위한 차질 없는 행정지원과 국비지원은 물론 행정지도를 통한 생산시설의 집적화에 이르기까지 그 완성도를 높여가야 하고 관계부처와의 협업을 통하여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게 해야 할 것입니다. 대선 지역발전 추진단장을 역임하면서 직접 구성하고 만든 동서통합지대 공약, 반드시 이루어내야 한다. 굳은 각오로 추진해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대선 공약에 반영시켰고, 당선 직후 국정과제에 포함시키며 정부의 국가계획으로 확정시켰습니다. 대형 건설 사업과는 별도로 총 43개 사업에 8,800억을 투입해 우리 지역이 남해안 글로벌 문화관광지대와 미래 신성장 산업벨트의 중심이 되도록 든든한 초석을 다졌습니다. 항공우주산업의 메카, 사천이 세계를 향해 도약합니다. 사천의 100년을 먹여 살릴 초석, 하루빨리 세워야 한다. 2010년 정부가 마련한 항공산업발전 기본계획, 진주, 사천에는 항공기 제조산업, 충북과 부산은 MRO 산업, 경북에는 항공전자산업, 대전에는 R&D 산업 등을 각각 분산해서 육성키로 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우리 지역 사천이 민항기 제조 사업은 물론 관련 연구기관과 지원시설이 모두 집적된 대한민국 항공우주산업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집권여당 정책위 부의장과 산업위 간사, 당대표 비서실장 등 재선의원 최고의 직위를 활용해 2012년 사천 항공우주산업 연구, 교육, 생산 클러스터 조성 사업을 대통령 핵심 공약과 국정과제에 반영시켰습니다. 지역 항공업체들의 공장 부지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새로운 산업단지 조성에 나섰던 사천시. 용연면에서 그 새 산업단지, 종포 일반 산업단지의 첫 삽을 떴습니다. 최근에는 항공산업 특화 산단 조성까지 확정되면서 사천시의 항공산업에는 날개가 달렸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이 종포 산단을 기점으로 이제 항공산업의 모든 것은 우리 사천에서, 특히 사천과 동지역의 중심 지역인 이 종포 산단에서 이제 출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종포 산단 조성 공사가 끝나는 2016년이면 공장 부지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어온 지역 항공업체의 문제 해결과 함께 항공국가 산단과의 시너지 효과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2013년에는 국회 산업위원회에서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주도했고
2014년 8월 마침내 전국에서 유일하게 사천이 산업부의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에 단독 지정되게 했습니다. 또한 같은 해 12월 추가로 국토부의 항공국가산업단지에 지정되게 하는 등 사천시 국회의원이 된 지 불과 2년 만에 국가가 추진하는 모든 항공우주산업이 사천에 모여들 수 있도록 든든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사천과 남해 하동을 텃밭으로 둔 여상규 의원은 내년 예산 6,037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심의에서 항공산업 지원 관련 예산만 624억 원이 증액됐는데 특히 야당의 강력한 감액 주장에도 한국형 전투기 사업 예산 670억 원을 유지시켜 원활한 추진이 가능해졌습니다. 사천의 발전을 위한 길, 한시도 지체해서는 안 된다. 국비 250억 등 총 470억을 투입하는 사천 항공산업 특화단지 조성 사업. 2016년 당초 정부안보다 2배에 가까운 총 91억을 국회에서 반영시키며 공영 표면 처리 시설과 항공물류센터 등 각종 기반 구축 사업을 원활히 추진되게 했고 소형 무장 헬기 연계 민수 헬기 사업과 한국형 기동 헬기 후속 양산 사업 예산을 국회에서 추가로 575억을 증액해 총 5,276억을 확보했습니다. 특히 단군 이래 최대 방위 산업으로 개발에서 양산까지 모두 18조 원이 투입되는 KF-X 사업 예산 670억을 지켜내며 미국의 기술 이전 발표와 함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했고 2015년 항공기 수출 확대를 위해 TX 시범기 개발 예산을 반영시킨 데 이어 2016년 한 해에만 총 6천억이 넘는 사상 최대 규모의 항공우주 국가 예산이 사천에 들어오게 했습니다. 제가 반드시 이건 추진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민항기 MRO 사업입니다. 이게 그게 돼야 항공산업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가장 큰 중형 여객기 사업을 우리 사천에 가져올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될 경우에 사천공항은 당연히 남부권 국제공항으로 승격되지 않겠는가, 활성화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가 이달 중에 항공 MRO 사업 계획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MRO 사업을 둘러싼 본격적인 유치전이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경남도와 사천시 그리고 여상규 의원이 공동 주최한 항공 MRO 산업 육성 전략 세미나. 최근 충북도 청주시와의 경쟁 구도를 의식한 듯 여당 의원들이 다수 참석해 힘을 실었습니다.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 총 7천억이 투입되는 항공 MRO 사업을 사천에 유치하기 위해 국토부와 산업부 등 정부 핵심 관계자는 물론 새누리당 대표 등 중앙 차원의 폭넓은 지원을 이끌어내고 사천시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힘차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항공기 복합재 부품 세계 시장은 2005년 4조 6천억에서 2015년 9조 2천억 원으로 연평균 10% 이상 매년 성장 추세에 있고 2020년에는 30조 원까지 증가할 전망으로 있습니다. 항공 부품 업체들이 밀집된 사천시에 항공우주연구원 항공우주 부품 R&D 및 기술 인증 센터를 설치하여 현장 중심의 R&D를 할 필요가 절실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관계 부처인 미래부 기재부 등과의 협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천에 그 항공특화단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또 연계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항공기 복합재 산업시설과 항공우주부품 R&D 센터 등 고부가가치 미래 첨단 연구시설들이 사천에 추가로 들어설 수 있도록 끊임없이 정부를 설득해왔습니다. 사천의 풍성한 미래를 위한 새로운 도전. 더 커진 정치력을 앞세우며 세계 속의 항공우주산업 도시로 도약하는 더 큰 미래를 뿌리내렸습니다.
발전길이 빨라집니다. 문화관광 산업이 활짝 피어납니다.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송포 교차로. 지역 주민이 만족하지 못하면 바로잡는 것이 원칙이다. 지방비로 추진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물러서지 않는 정부. 국비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근거 법령을 찾아내 끈질기게 정부를 설득했고 50억의 국비 지원을 이끌어내며 마침내 착공되게 했습니다. 항공산단 개발에 따른 파급 효과가 사천 전역에 고루 퍼질 수 있도록 국비 등 총 998억을 투입하는 사남 정동 간 도로 개설 사업 예산을 새롭게 확보해 착수토록 했고 남부 내륙철도의 사천 경유를 추진하며 사통팔달의 사천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연육교 일원에 설치될 해상 케이블카. 2012년 당선 직후 환경부 등을 끊임없이 설득해 국내에서 유일하게 선정되어 국비 등 총 600억을 투입해 착공토록 했고 삼천포 용궁시장을 정부의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육성하면서 남일대 명승지 주변 정비 사업과 실안 관광지, 마도 찾아가고 싶은 섬 조성 등 삼천포항과 주변 관광지 개발을 위한 다양한 문화관광 사업을 추진해 남해안 해상 관광의 새로운 실크로드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2012년 이후 본명, 석포, 곤양, 용현, 사남, 정동, 송포 등 총 7개 지구에 350억이 넘는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 예산을 새로 확보해 마을 곳곳에 활력을 불어넣었고 우리 지역 학생들에게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부 총리를 설득해 사천고등학교에 교육특별교부세를 25억 지원했습니다. 또한 잠수병 치료시설과 각종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지역 현안과 재해 예방을 위해 지난 4년간 120억이 넘는 특별교부세를 확보했습니다. 지역경제 살리기. 사천 시민의 권익보호에 앞장섰습니다. 삼천포 화력은 행정구역상 고성군에 소재하고 있지만 반경 5km 이내 주변 지역에 포함되는 읍면동의 경우 고성군은 사실상 1개면의 인구 3,097명인 반면에 인접한 사천시는 인구 밀집 지역인 구 삼천포시 대부분인 5개동 인구 45,866명으로 주변 지역 간 인구 편차는 14배나 됩니다. 알고 계십니까?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그런 인구가 그렇게 예. 차이가 있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에 현 시행령은 국민 중심, 사람 중심으로 지원 비율을 정하라는 법 개정 취지를 살릴 수 없습니다. 적어도 발전소 주변 지역을 지원하는 이유가 환경오염과 생활불편에 대한 보상이고 공해나 생활불편을 느끼는 주체는 바로 사람이다 라는 점에서 부당하다는 것이죠. 동의하십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질문의 취지를 제가 사실은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가산금 역시 일종의 특별지원금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건 역시 법의 규정에 따라서 주변 지역 지자체에게 배분되어야 합니다. 그 남동발전은 기업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또 발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라도 인구 밀집 지역인 삼천포 동지역 시민들을 위한 그런 사회공헌 사업을 좀 확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좀 더 이제 점수를 확대를 해나가도록 하고, GDP하고도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예. 그렇게 좀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지역 주민들이 억울한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 삼천포 화력 건설에 따른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더 많은 지원금이 사천에 들어올 수 있도록 끊임없이 정부를 설득해왔습니다.
대법원이 최근에 양 지역 간의 해상 경계가 존재한다고 판결을 하면서 전남 쪽 손을 들어줬는데 이에 경남 어민들이 반발해 대규모 해상 시위까지 벌였습니다. 조상대대로 내려오던 어장을 해상 경계 판결로 졸지에 잃게 된 어민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법 당국에 맡겨서 해결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우리 당정 협의를 통한 법제화에 당장 나서겠습니다. 중앙당 정책위원회에 국무조정실과 해양수산부, 행정자치부 등이 참여하는 별도의 TF팀을 구성해 지자체 간 해상 경계 설정이 조속히 이루어지게 촉구하고 나아가 해양수산부에 해상 경계 설정 권한을 부여하는 수산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며 우리 지역 어업인들의 권익 보호에 앞장섰습니다. 대형 조선사들의 침체가 이어지면서 중형 조선사들은 더 크게 휘청이고 있습니다. 당장 협력업체 등 수천 명의 직원들이 길거리에 나앉지 않을까 위기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채권 관계자들 그리고 정부 관계자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해서 SPP가 살아남을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을 호소도 드리면서 촉구를 해나갈 생각입니다. 기업이 살아야 지역 경제도 산다. SPP 조선이 안정적인 경영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우리은행과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등 채권단을 끊임없이 설득했고 주채권단 핵심 임원진과 산업부 관계자 등을 직접 사천에 불러 그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등 시민과 함께 땀 흘렸습니다. 살맛 나는 농어촌, 농어민 소득 향상을 위해 땀 흘렸습니다. 이게 무슨 직접 피해, 한미 FTA에 대한 직접 피해 보전입니까? 이 한EU FTA 때 다 한 거 아닙니까? 한미 FTA에 대한 직접 피해 보전 대책이 뭐가 있습니까? 이런 정도를 가지고 한미 FTA에 대한 대책이다라고 내세우는 것은 농어민들을 우롱하는 것입니다. 조삼모사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이게? 예? 농축산 정책자금 지원금리 인하하는 문제, 그 인하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제가 이 계속 주장하는 내용인데 그 FTA로 인한 그 농어 피해 보전 직불금 발동 요건 말이죠. 그게 너무 엄격해요. 좀 완화시키고 그리고 이제 피해 보전 비율도 좀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야 실질적인 농업 소득 보전이 될 수 있다는 그런 관점에서 농식품부하고 잘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농축수산업계에서는 그 FTA 수혜산업의 민간 이득을 일정 부분 환수해서 농업을 지원하는 무역이득 공유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고 관련 법안도 현재 국회에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예. 이런 무역이득 공유제나 농업소득보장기금 도입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부처인 농식품부, 또 해양수산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강화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또 그러는 과정에서 농업계 의견도 충분히 반영해서 보완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농어촌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FTA 등에 따른 농어민과 축산인 지원 대책을 정부에 촉구했고 직불금 확대 등 국비 예산을 대폭 인상시켰습니다. 14억 인구 거대한 중국 시장의 문을 더 열게 될 한중 FTA 비준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FTA 피해 농어촌 지원을 위해 기업에게서 10년간 1조 원을 걷는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의 대표 농산물을 한중 FTA에서 제외시켰고 판로 확대와 다양한 지원 사업으로 농어민 소득 향상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 농어촌 전통시장 말이죠. 이 화재에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화재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 농어촌 소재 전통시장에 한정해서 화재 보험료를 지원하는 방안을 좀 강구해 보십시오.
의원님 말씀하셔서 저희가 다시 한번 관련 부처하고 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농가 인구가 이제 점차 고령화됨에 따라서 농업인의 RPC 의존도는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될 전망입니다. 네. 그런데도 지금 그 지역 농협 RPC, 이 생산자 단체 RPC죠. 이 누적 적자액이 작년 기준 2,300억 원에 달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이죠. 우선 생산자 단체 RPC 시설에 대해서만이라도 도정을 포함해서 전부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이 전면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네,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받들어서 정부하고 진지하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재나 재해 발생 시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들의 원활한 피해 복구 및 생계 보전을 위해 법률을 개정하고 농어업 정책자금 금리와 미국 처리장 전기요금 인하에도 발벗고 나섰습니다. 또한 농어촌 상수도와 노후 정수장 개보수를 위해 국가의 책임있는 대책을 강조했고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도시가스 보급 확대와 소규모 LPG 저장 탱크 설치 등 있는 힘껏 노력했습니다. 어르신이 존중받는 나라, 보육과 교육 걱정이 없는 나라, 성심을 다해 앞장섰습니다. 지금 가스공사에서는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벽체 단열, 창호 교체, 바닥 난방, 또 가스 인입 배관 교체 이런 지원을 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농어촌 지역에서는 이런 노인정이 유일한 복지시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2010년에서 14년까지 이 사업을 하면서 지원받은 시설 390개소를 보니까 이 경로당은 단 한 곳도 없어요. 제도 개선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그 취약계층 전력 효율 향상 사업 LED 교체 작업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국립 초중고의 보급률은 8.3%에 불과해요. 그래서 말이죠. 다시 사업 대상을 교육 여건이 불리한 낙후 지역, 다시 말씀드려서 농어촌 소재 학교로 범위를 한정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한번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육부 쪽이랑 얘기를 해서 이쪽으로 말씀하신 대로 낙후 지역이나 농어촌 학교에 좀 중점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협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세요. 우리 지역 어르신들을 더 편안하게 모셔야 한다. 경로당 냉난방비와 양곡비를 국가에서 지속적으로 부담토록 했고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관련 예산을 더욱 확대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노인을 위한 의치나 틀니 보급, 인공 무릎관절 시술, 치매와 눈 건강관리 등 다양한 국비 지원이 이루어지게 했고 국가를 위해 몸바친 참전 용사들, 더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앞장서면서 장애우와 취약계층에도 더 많은 국가 지원이 이루어지게 노력했습니다. 농어촌 학생들도 도시와 똑같이 경쟁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 지역 학생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게 땀 흘렸고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과 보육료와 교육비 국고 지원을 강화하는 등 보육과 교육 걱정이 없는 행복한 세상을 위해 솔선수범했습니다. 또한 국군 장병의 안전과 처우 개선을 위한 국가 예산을 확대하고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마련해 부모님들의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앞장섰습니다. 사천, 남해, 하동의 여상규. 지역을 위해 한결같이 한 길을 걸어왔습니다. 때로는 박수를, 때로는 질책 속에서 여러분과 함께 땀 흘렸습니다. 우리 지역의 새로운 내일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더 큰 꿈을 이루기 위해 다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지역의 행복을 위한 길 묵묵히 걸어가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행복을 만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